Hi, how are you doing? Welcome back to my contextual guessing game. 오늘 우리가 문맥 읽기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볼 타겟 워드는 decent입니다. decent란 말은 명사일 땐 앞에 강세가 있어서 decent,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있어서 decen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 같아요. 한번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a complete agreement to make a final decision in order to build the city hall here. If there is any dissent, we'll give up the project. 여기 complete agreement가 있어야 city hall을 여기다 만들 수 있고 dissent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통해서 dissent가 무슨 의미일지 아마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설명과 아울러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need a complete agreement to make a final decision in order to build the city hall here. If there is any dissent, we'll give up the project. 우리는 complete agreement가 있어야 이곳에 시청을 짓는 그런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dissent라도 있으면 우리는 계획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합의를 해야 성립되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any dissent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complete agreement와 반대 개념으로 any dissent란 말이 나타나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agreement란 말을 통해서 이것과 대조된다는 그런 의미를 봐서 우리는 이 단어가 disagreement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내지는 반대라는 우리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ssent는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일치, 이견 등등, 이의 이런 등등의 의미를 dissent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dissent라는 말을 보는 순간 무언가 반대된다 이런 개념을 가진 dis와 뒤에 있는 sent, sent가 만났습니다. sent는 무엇일까요? dissent, consent 이런 단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dissent의 반대 개념이 consent입니다. con은 같이 모두 sent, 붙여진 말로 dissent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disagreement 그리고 consent는 agreement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sen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실 어원을 따져보면 감정뿐 아니라 이런 감성뿐 아니라 지성을 포함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dissent, consent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말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sense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보통 평범하게 우리말로 느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dissent는 디스한, 네거티브한 느낌이니까 반대되는 느낌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반대하다, 일치하지 않다라는 동사가 될 수 있고 앞에 강세가 있어서 dissent라고 말하면 그것의 명사형 반대, 불일치라는 뜻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dissent의 반대가 되는 개념인 consent는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sympathy의 의미는 아닙니다. 남의 의견이나 생각에 따위에 찬성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말하지요. 의견이나 생각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as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ssent는 ac가 만나서 make, become, toward 등의 의미를 가진 말과 sent, feeling,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인데 assent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거의 consent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present는 무슨 말일까요? present란 말의 pre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고 뒤에는 sent인데 이것은 지성과 감성을 다 의미한다고 해야 present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판단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present는 자신의 느낌을
남이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서 present, 동사로서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수여하다, 주다라는 give라는 뜻과 그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이겠죠. 선물 같은 걸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make a presentation of, 무엇을 발표한다. 이럴 때는 감정이보다 자기의 지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 그게 present입니다. present란 말의 명사형인 presentation,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명사로서의 present는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present는 선물이란 뜻이 있다.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보이는 것,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present란 말 혹은 present란 말은 pre, before 이란 말과 sent, feeling 또는 knowledge란 말이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재미나는 것이 이제 형용사로서 present라는 말이 우선은 at the current time, 지금 현재, 다른 말로 하면 now 이런 말이죠. 현재 시제를 present tense라고 하는 것, 현재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attending, 참석해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출석했다는 말이죠.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present일까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잘 보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느낌이 같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혀 느낌이 없으면 그건 뭘까요? absent입니다. absent는 느낌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의미가 결석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presence는 출석이고 absence는 결석인데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없다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가 그 대화의 내용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전혀 감정이 없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말에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한다는 말에서 자기가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명사로서는 선물이요. 또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attending이요.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give presentation of, 또 자기 감정을 선물에 담아서 주는 것이 present란 말이고, 또 게다가 현재, 이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폭발했다 사라지는 거니까 현재의 느낌, 그것이 지금 내 감정이 가장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그것이 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 해서 present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적어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말해서 선물, 주다, 발표하다, 참석한, 현재의, 이런 다섯 가지 의미가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원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resent는 뭘까요? resent란 말의 re는 backward, 뒤로 혹은 반대로 against 이런 말이고, sent는 감정이란 말입니다. 반대되는 감정, 이거 그대로 우리말로 쓴다면 반감이란 말이 되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감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더 반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분노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sent는 그 의미가 오늘날에서는 분을 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원망하다 또는 괘씸하게 생각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resentment라는 단어는 감정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이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Do not take your resentment to bed. 너의 분노를 침실까지, 잠자리까지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발음이 resent입니다. z입니다. z. resent라고 발음하면 다른 뜻이 되어버려요. resent는 다시 보내다, resend의 과거형이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re는 backward 혹은 against의 의미와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again이라는 의미로 단어가 쓰일 때에는 재미난 현상이 보입니다. regain, restart, reproduce 이 뒤에 gain, start,
produce가 각각 실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re가 backward 또는 against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regress, 후퇴하다, reject, 다시 집어던지다는 말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throw back, 다시 던져버린다. 이게 거절한다는 말이겠죠. reserve는 serve하지 않는다,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류한다는 말이고 resign은 어떠한 사인포스트 지위에서 물러난다. 그래서 resign 하면 사표를 내다 혹은 단념하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backward의 의미를 쓸 때는 gress, reject, serve, sign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혼자 쓰일 수 없는 루트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발음이 reserve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면서 re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보면 re가 있고 s가 따라 나오는 그런 단어 reserve, reserve가 아닙니다. reserve는 다시 serve 하다는 말이죠. resign 그러면 sign을 다시 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resent, resume, resist, resolve, resonant, resurrect 이렇게 z 발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re 뒤에 나오는 s뿐이 아니고 또 d 뒤에 나오는 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eserve, 이렇게 deserve 안 그럽니다. design, desist, desire 이렇게 발음에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 뒤에 단어가 아닌 것이 올 때는 z가 되지만 D 뒤에 단어가 오게 되면 deselect, self, 이 발음이 이게 L이 빠져야 되죠. self로 써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책에는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황이란 말인데 황을 제거하다 이럴 때는 s가 됩니다. 이게 단어인 경우는 발음이 s가 되고 단어가 아닌 경우는 발음이 z가 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지난번에 본 것처럼 respect 같은 경우는 respect가 단어가 아니지만 re가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빗나갔지만은 dissent란 말 기억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disagree 또는 oppose 이런 말이고 반대말로서는 assent, consent 혹은 agree 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또 dissent란 말을 앞에다가 강세를 두어서 dissent라고 발음하면 명사가 되고 뒤에다가 강세를 dissent라고 말하면 이거는 반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즉 강세에 따라서 명사나 동사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곁길로 많이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6번에서 배운 dissent란 단어는 disagree, oppose와는 비슷한 개념이며 consent, agree, assent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sent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sent는 본디가 sense에서 온 말이고 sense는 지성과 감성을 다 얘기를 해서 감성을 얘기하는 sensitive는 예민하다, sentimental은 감성적이다, sensory는 감각기관이다 이런 말이고요. sensible과 sentient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intelligent의 의미일까요? 지각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 단어는 어쩌면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타겟 워드 decent는 dis에다가 cent를 합한 겁니다. dis는 against라는 그런 의미로 disagree, disclose, discharge 이런 단어에서 볼 수가 있고 cent는 sense, 느낌이다 또는 지각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sense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역시 단어는 예문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이 예문을 통해서 두 개의 예문을 통해서 dissent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strongly dissent from what you said about the project. 나는 strongly dissent,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럴 때 반대한다. 동사니까 dissent가 되겠죠. From what you said, 당신이 한 말을 반대한다. About the project, 그 사업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His unilateral decision faced strong dissent from the employees. unilateral, 일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방적인 결정, 그가 일방적인 결정을 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거죠. From the employees, 그 직원들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dissent 명사, dissent 동사가 쓰이는 것을 배웠으며 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학습의 장이 되었길 바랍니다. I'll see you around. Bye.